2026년 1월 3일 새벽,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세계의 운명을 바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최정예 델타포스가 카라카스에 침투하여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당신의 계좌를 노리는 신호탄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4,309포인트를 기록하며 모두가 환호하고 있을 때 진짜 위기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대통령이 체포되었는데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57달러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에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바다와 같으며 당신은 지금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지갑을 강타할 환율과 유가, 그리고 물가라는 세 가지 도미노가 어떻게 무너질지 아주 천천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2시에 시작된 폭격과 헬기 침투, 그리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끝난 90분간의 작전은 마치 영화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두로는 현재 뉴욕 브루클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에게 걸린 현상금 5천만 달러는 이제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마두로의 체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베네수엘라 직접 통치와 석유산업 재편이라는 충격적인 계획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30억 배럴이라는 천문학적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막대한 기름이 수영장처럼 고여 있지만 그것을 퍼올릴 펌프는 고장났고 파이프는 녹슬어버려 당장은 한 방울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유전을 다시 가동하는데 최소 5년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시장의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600억 달러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 기름의 80%를 가져가고 있었기에 미국의 개입은 곧 거대한 충돌을 예고합니다. 러시아 또한 베네수엘라 유전의 핵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남미의 정변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권이 얽힌 화약고입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착각이 당신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사우디와 미국에서 기름을 사오지만 베네수엘라 공급망이 끊기면 중국이 우리가 이용하는 시장으로 몰려와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네 마트가 문을 닫자 갈 곳 잃은 사람들이 당신이 장을 보는 마트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물건을 싹쓸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1990년 파나마 침공과 2020년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이 그랬듯 이번 작전 역시 1월 3일이라는 날짜에 맞춰진 치밀한 미국의 메시지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다시 강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파편들은 고스란히 태평양을 건너 당신의 삶을 타격합니다. 원유 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영장에서 100만 배럴이라는 물줄기가 갑자기 끊길 때 그 파동은 즉시 당신의 주유비와 관리비를 공격할 것입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공급처를 잃게 되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던 중동 시장으로 눈을 돌려 치열한 경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시장은 전체 공급량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 가격표의 숫자는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뜁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가장 먼저 환율이라는 민감한 계기판을 건드리며 작년 말 겨우 진정되었던 원달러 환율을 다시 위험 수위로 밀어올립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0%일지라도 간접적인 타격은 100%로 다가오며 이것이 바로 복잡한 세계 경제가 당신의 지갑을 조용히 털어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의 평범한 삶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도미노인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한국 주식시장을 위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원화는 국가라는 거대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같아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달러로 도망칩니다. 마두로 체포는 세계를 다시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쪼개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분노는 시장의 차가운 냉전 시대의 공포를 불러옵니다. 이러한 공포감이 시장에 확산될 때 자본은 가장 안전한 벙커인
미국 달러로 숨어들고 결과적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는 힘없이 주저앉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306억 달러라는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쌓아두었지만 환율 방어전은 결국 우리가 가진 달러를 태워야 하는 소모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1,450원에서 1,480원 사이를 오가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줄다리기를 꽤 오랫동안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환율이 이 위험 구간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당신이 계획했던 해외여행이나 자녀의 유학 비용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수백만 원씩 불어납니다. 미국 대학 등록금이 5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작년보다 무려 500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을 환전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유가인데 하루 100만 배럴이라는 베네수엘라의 공급 구멍은 겉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시장에 큰 균열을 만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공급 과잉으로 인해 기름값이 떨어지며 안도했던 기억이 있겠지만 바로 그 안도감이 지금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듭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예측한 2026년의 공급 과잉분에서 베네수엘라의 몫이 사라지면 넉넉했던 여유분은 순식간에 쪼그라들어 사라지게 됩니다. 과잉 공급량이 26%나 감소한다는 소식이 뉴스에 전해지면 국제 유가는 즉시 배럴당 5달러에서 10달러까지 거칠게 튀어오를 것입니다. 다행히 미친 듯한 폭등은 없겠지만 배럴당 60달러에서 70달러라는 새로운 가격대가 고착화되어 당신의 일상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옥죄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미노는 물가이며 이미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치를 넘어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화물차와 비행기의 연료비가 상승하고 이는 곧 당신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모든 물건의 배송비에 조용히 반영됩니다.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삼각김밥 하나의 가격이 100원 오르는 과정은 사실 공장에서 매장까지 오는 물류비용의 상승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물류비 상승은 택배비, 배달비, 외식비 전반으로 확산되어 당신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은 돈을 빼앗아갑니다. 유가 상승이라는 1차 충격이 모든 생활 물가로 번지는 2차 파급 효과가 발생하면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악몽이 시작됩니다. 환율일 450원, 유가 65달러, 물가 2.5%라는 세 개의 숫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순간 우리 경제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쌓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당신은 아무것도 더 사지 않았는데도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공중으로 날려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한국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갈지 결정하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나리오 A는 빠른 안정으로 마두로 군부가 미국과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그림입니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55달러 선에서 안정되고 환율도 1,400원 초반으로 내려가며 당신의 자산 시장에는 훈풍이 불 것입니다. 반도체와 조선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500포인트까지 치솟겠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이렇게 순탄한 해피엔딩을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B, 즉 지루한 대치 상황을 직시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계좌를 서서히 말려 죽일 현실입니다. 마두로 세력과 야권이 몇 달간 서로를 노려보며 산발적인 충돌만 반복하는 이 상황은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나쁜 재료를 시장에 던집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원유 생산은 불규칙하게 끊기고 국제사회가 눈치만 보는 사이 유가는 60달러와 70달러 사이에서 널뛰기를 합니다. 환율은 1,440원에서 1,480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주식시장은 좁은 박스권에 갇혀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물가는 2.3%에서 2.6%로 살짝 고개를 들며 당신의 월급 통장에서 매달 5만 원에서 8만 원을 소리 없이 갉아먹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업종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정유와 화학주는 웃고 항공과 물류주는 유류 할증료 부담으로 인해 울상을 짓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정유주는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는 치솟는 비용 때문에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지루한 시나리오의 확률을
65%로 높게 잡는 이유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권력 구조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직접 통치가 얼마나 끔찍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배웠기에 이번에는 섣불리 깊이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석유 이권만 챙기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편은 힘없는 개인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소개하지 않은 시나리오 C에 숨어 있으며 만약 이것이 터진다면 당신의 대비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내전이 격화되어 원유 시설이 폭격당하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하는 최악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모든 계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듭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를 돌파하고 환율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제적 재앙을 마주합니다. 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영원을 넘고 외식비가 폭등하여 매달 20만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당신의 주식 계좌는 마치 뜨거운 여름날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트럼프가 자신만만하게 선언한 직접 통치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며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깊은 뎁이 될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협력자로 내세운 반정부 인사들이 부패하여 오히려 국민들의 증오를 샀던 뼈아픈 실패가 베네수엘라에서 똑같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마두로 하나를 제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콜렉티보라 불리는 무장 깡패 조직과 러시아 자문단이 계속해서 새로운 혼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다시 자라나는 신화 속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미국의 통제력을 비웃으며 시장을 흔들 것입니다. 이제 불안한 거시 경제 분석을 멈추고 당장 오늘부터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3가지 행동, 강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자동차 운전석 계기판을 수시로 확인하듯 환율, 유가, 뉴스라는 3가지 핵심 지표를 매일 아침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1 환율이며 1,480원이라는 위험 임계점이 뚫리는 순간 당신은 즉시 공격적인 투자에서 자산 방어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는 달러 자산을 일부 확보해야 하지만 1,500원이 넘어가면 외환 당국이 강하게 개입할 것이므로 과도한 추격 매수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국제 유가이며 배럴당 $70를 돌파하는 것은 당신의 가계 지출 통제 시스템을 즉시 가동하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출퇴근 방식을 변경하거나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항공주를 버리고 정유주를 담는 아주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리터당 1,750원이던 휘발유가 1,900원이 되면 당신은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값을 아무 의미 없이 도로 위에 뿌리게 됩니다. 세 번째 계기판은 뉴스 키워드인데 내전 격화나 원유 생산 중단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에 등장하면 비상금을 현금으로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미국은 이 모든 사태를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작년 말 거래량이 적은 틈을 타 금선물 증거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여 금값을 강제로 눌러놓는 조작을 감행했습니다. 전쟁 위기가 오면 폭등해야 할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은 미국이 시장의 공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필요하다면 전략 비축유를 대량으로 방출해서라도 유가 폭등을 막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해서 은밀하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억눌린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시장의 본능은 결국 인위적인 통제를 뚫고 거칠게 폭발할 것입니다. 마두로 체포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환율과 유가라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를 통해 당신의 지갑을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0%일지라도 간접적인 경로는 100% 작동하며 이것이 세계화된 경제 시스템이 개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3가지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첫째는 환율 1,480원을 주시하며 방어선이 뚫리는 즉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한 달 유류비와 물류비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가올 물가 상승의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셋째는 포트폴리오에서 항공이나 물류 관련 주식을 과감히 정리하고 정유나 방산 같은 위기에 강한 자산으로 배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리 우산을 준비한 사람과 비를 맞은 사람의 10년 후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다행히 한국 경제의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 국가적인 붕괴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거시 경제 지표가 양호하다는 사실이 당신 가계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으며 외부 충격을 흡수할 개인용 에어백은 필수적입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모든 파도를 막아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단단한 방파제를 쌓는 냉철한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 작전명, 절대 결의는 이제 막 시작된 서막일 뿐이며 앞으로 몇 달간의 전개 과정이 2026년의 승자를 가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시그널들이 당신에게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명확한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이 기이한 고요함 속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사람만이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뉴스 앵커도 아니고 경제 관료도 아닌 바로 지금 깨어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시장은 침묵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환율 차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 숨겨진 위험한 신호들을 찾아내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당신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생존 배낭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보통의 경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만날 것이며 그때까지 당신의 자산이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창밖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바람의 방향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지만 방심한 자에게 위기는 그저 감당하기 힘든 재앙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건승을 빕니다.